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우리 국회에는 산타크로스 대신에 기습상정, 필리버스터 그리고 극한의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나고 내일 모레 26일 아마 다시 국회를 열어서 선거법은 이날 통과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날은 또 조국 전 장관 영장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이걸로써 대한민국 의회 민주주의, 절차 민주주의는 다 깨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부끄럽지 않습니까? 합의가 안 돼서 안 된 거라고요? 아닙니다. 국회 과반수가 하지 말자고 해서 안 된 거예요. 왜? 그 자유한국당이었으니까요. 되돌이킬 수 없는 거대한 개혁이 시작됩니다. 전 세계인들의 비웃음을 사는 추한 꼴을 즉각 멈추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꼴입니까? 정치 개혁을 시작으로 검찰 개혁, 유치원 개혁, 나아가 민생 개혁 법안 처리까지 거침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2, 3, 4중대가 이렇게 나라를 망칩니다. 부산 사상구의 자유한국당 장재원 의원, 충남 논산 계룡 금산의 민주당 김종민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저희 원래 계획은 우리 셋이 빨간 모자 쓰고 하려고 했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은 게 아니고 그 험악해서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죠. 네. 저 황교안 대표 입원하셨다고요? 예. 단식 휴유증도 있고요. 네. 연속돼 가지고 2주간 국회 로텐도홀에서 침식을 했지 네.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 주말에 보니까 이 관절 쪽이 굉장히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체력적으로 거의 소진 상태가 돼가지고 어저께 새벽에 아마 병원으로 네. 진된 것 같습니다. 김종민 의원이 어제 필리버스터 여당에서 첫 번째 주자로 하셨죠. 예. 몇 시쯤 거의 새벽에 들어가셨죠? 네, 1시 한 50분쯤, 다들 잠들었을 시간에 예, 들어가셨죠. 예. 4시간 넘게 하셨다고요. 4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4시간 반 서 있기도 힘들잖아요. 예, 저도 이거 서 있는 걸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오히려 뭐 서 있는 거는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좀, 일단 뭐, 이 감각이 약간 좀 네. 무뎌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김 의원님 필리버스터 하시는 장면입니다. 네. 예, 발언을 조금 이제 힘을 줘서 했더니, 네. 목소리가. 목이, 예, 그럼요. 붙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한 3시간. 야, 저 시간에 그래도 들어주신 의원님들이 제법 있네요. 예. 아마 다 민주당 의원님들 같고요. 아니요. 한국당 의원님도 너 계셨어요? 계셨고요. 아, 그래요? 저쪽 네. 무소속 의원님도 계시고. 아, 예. 그랬군요.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는 합법적인 야당이, 아니죠, 소수당이,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근데 여당이 하는 거에 대해서는 먼저 장 의원님부터 여쭤볼까요? 회개한 일이죠. 이런 적이 없었습니까? 회개한 일이죠. 아니 선거제도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이 합법적으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필리버스터를 한다? 우리 국회법에 다수를 보호하는 게 패스트트랙이에요. 소수를 보호하는 게 필리버스터예요. 그런데 소수가 마지막 저항권을 행사하고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필리버스터를 하는데 여당이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의사진행 방해를 하겠다?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의 시간마저도 뺏겠다는 참 야박하고 참 옹졸한 또 이 필리버스터를 받아주는 국회의장도 정말 참 회개한 일입니다. 왼쪽에는 회개한 어제 일. 처음 필리버스터 시작했던 자유한국당의 주호영 의원입니다.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이 아니고요. 네.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라고 하는 거는 야당 소수당이 이제 의사진행을 지연 방해하기 위한 네. 이제 선택으로 만든 제도인데 이 제도 자체는 무제한 반대 토론이 아니고요. 그냥 무제한 토론입니다. 그 무제한 토론의 장을 열어서 최종 표결을 가능한 한 늦추도록 허용된 제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게 법적으로나 아니면 뭐 형식적으로 절차적으로 이 찬성 토론 내지는 이제 그 찬성자의 토론을 막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장기현 의원님이나 야당에서 이게 필리버스터의 시간을 뺏어갔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버스터 시간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 시간 동안에 한국당 의원들이 할 말을 못한다. 그러면 뺏어간 거죠. 근데 지금도 한국당 의원들이 필리버스터 시간 동안 할 말이 별로 없어요. 계속 했던 얘기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오히려 그분들 힘든 걸 대신해 줬다 이 말이죠. 네, 시간을 지연시키는 네.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 회기 말까지 지연시키는 건 방해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시라는 거예요. 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이 뭐 같은 얘기 반복하시는 김에 우리도 국민들한테 할 얘기 하겠다는 건데 그게 뭐가 문제예요? 그 네이버나 다음에 필리버스터 검색해 보세요.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지 그게 찬반 토론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영국이나 미국이나 필리버스터에 찬성 토론하는 역사가 있었습니까? 필리버스터는요. 소수당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저항입니다. 그것마저도 끼어들어 가지고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필리버스터 시간들을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것도 깍두기로 국회를 쪼개가지고 회기까지 쪼개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 불법을 아이, 그런 거 이제는 트집 잡지 마시고 앞으로 지금 국회를 자, 성과를 이제는 앞두고 잠깐만요. 그런- 국회는 법이 필요 없어요. 150시간 채우면 돼요. 이제 대한민국 국회에는 법이 필요 없게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그렇지 흥분하지 않죠. 마시고요. 두 분 모두 그러니까 서양의 흥분하지 필리버스터하고 마시고요. 우리 네. 무제한 토론 성격이 좀 다릅니다. 아닙니다. 좀 자, 나중에 이렇게 영국의 보고 필리버스터에 얘기하세요. 찬성 토론이 있었는지 어제- 미국의 한 건에 있었으면 말씀해 보세요. 우리는 어제- 무제한 토론이에요. 무제한 자, 토론. 원샷 찾아보세요. 해주십시오. 국어사전. 네. 자, 어제 상황 좀 보겠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본회의 개의에 앞서서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고요. 한국당 원내대표 왔습니다. 좀 만나주세요. 민의의 전당입니까? 독재의 전당입니까? 이후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 앞에를 이렇게 날치기 선거법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결사 네. 저지하자. 저녁 8시쯤에 문희상 의장이 다른 통로를 이용해서 본회의석 의장석에 앉았고요. 네, 그러자 이주영 국회 부의장과 신재철 원내대표가 이렇게 양쪽에 서 있고, 네, 관건은 이제 임시국회 회기를 내일까지로 하는, 그래야 모레 다시 선거법을 상정해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은 이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는데 8일로부터 무제한 토론 요구가 제출되었습니다만 잘못된 거예요. 의당은 국회법 검토 결과 회기 결정의 건은 이거는 무제한 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을 이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장석 주변으로 모여들죠. 네, 거친 항의가 시작됩니다. 네. 민주당 의원들도 불법 점거 등을 외치면서 같이 몸싸움을 했고요. 비상의장이 투표 선언을 했고 회기를 이제 내일까지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까지만 필리버스터가 되고 모레 이제 선거법 다시 상정하면 처리할 수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못하니까. 국회법에 없는 불법 만행입니다. 그리고 저녁 9시 40분쯤에 예산 부수 법안 2개 정도가 통과됐을 때 문희상 의장이 의사 일정을 변경하고 선거법 개정안을 전격 상정했습니다.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항의가 최고조에 다가갔고요. 자, 원래 선거법은 33건의 안건 중에 27번째였는데 이건 계속 뒤에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때문에 처리는 뭐 사실상 어렵고요. 네. 의장이 직권으로 순서를 바꿔서 올렸습니다. 이제 기습 상정이다. 야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기습 상정이란 말 자체는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 부분 기습 상정이 아니고요. 네. 그거는 우리 그 의사 규칙에 국회법상 의사 규칙에 이 그 의사 일정 변경 동의를 구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네. 그 제도를 이용해서 한 건데 무슨 기습 상정이에요. 그리고요. 지금 한국당이 예산 부수 법안에 이건 필리버스터가 안 되잖아요. 무제한 네, 네. 토론이 허용이 안 되니 네. 이 예산 부수 법안에다가 수정안을 30개씩 갖다 놨어요. 30개의 수정안이 그냥 글자만 좀 바꾼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필리버스터가 허용이 안 되니까 네. 수정안을 통해서 의사 진행을 방해한 이것도 참 법에 어긋나는 겁니다. 수정안은 실제 수정할 내용이 있을 때 제출하는 건데 네. 수정할 내용이 없는데 자기들 다 동의한 겁니다. 다 자기들이 합의한 거예요. 자기들이 합의한 안에다가 수정안을 30개씩 제출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필리버스터가 허용되면 필리버스터 하면 되는데 이렇게 수정안 제출을 통해서 의사진행을 방해하니 의장님이 이렇게는 더 이상 정상적인 의사진행이 네. 어렵다 해서 쟁점 법안을 먼저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네. 판단하신 거죠. 민주당이 저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인지 정말 기가 찹니다. 임시국회를 3일씩 깍두기로 쪼개가지고 이렇게 그냥 무대포로 그냥 숫자로 의사 일정까지 회기 결정까지 막 밀어붙이는 사람들이 우리가 합법적으로 수정안을 낸 거 가지고 또 터집을 잡아요. 자신들이 얼마나 국회법을 무시하고 폭주를 하고 있는지. 저는요 어저께 의사 회기가 26일까지 결정이 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국회의장이 저렇게 선거법을 먼저 예산안 부수 법안보다 먼저 기습적으로 상정할지는 저는 최소한의 그래도 국회의장이 양식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국회의장이 국회의장 하는 동안 당적을 내려놓고 또 은퇴를 하지 않습니까? 국회의장. 왜 그랬습니까? 공평하게 국회를 그래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사보임이도 멋대로 하죠. 상임위 계류 시간도 어기고 바로 법사위로 보내질 않나. 예산안부터 통과시켜가지고 예산안 부수법안 쉽게 말하면 세입이 결정 안 됐는데 세출부터 결정을 하지 않나. 회기 결정의 건은 국회법 106조 2항에 필리버스터가 허용이 돼 있습니다. 그것도 필리버스터 막아버리고 그냥 반대 토론 한번 듣고 강행 통과시켜버리고. 정말 문희상 국회의장은 역대 국회의장 중에 가장 국회를 무복으로 만든 오명을 네. 저는 쓸 수밖에 없다. 자, 참 정말 문희상 국회의장 네. 왜 국회를 이렇게 알겠습니다. 유린합니까? 네, 자유한국당이 연일 문희상 의장에게 거친 비판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말 심한 단어까지 등장합니다. 네, 오늘 신재철 원내대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문희상 국회의장 참으로 추했습니다. 의장의 권위도 위신도 팽개치고 좌파의 충견 노릇 충실하게 했습니다. 지난 10일 예산안 날치기 때도 이런 책무를 내팽개치더니 어제는 더 야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 같은 파렴치한 역사 진행은 바로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희상 의장, 당신이 왜 이렇게 권력의 시니어로 전락했는지 국민은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아들한테 지역구를 물려줘서 아빠 찬스, 국회의장 찬스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그런다는 것, 이제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됐습니다. 우리는 문희상 국회의장을 더 이상 입법부 수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문 의장을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것입니다.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을게요. 저희 왜 이거 준비했냐면, 이게 이런 대치 상황에서는 당연히 여야가 목소리가 커지는 건 뭐 얼마든지 알겠는데요. 뭐 쓰면 안 되는 단어들이 많이 튀어나옵니다. 세습 맞죠? 저분이 왜 저렇게까지 네. 그래도 본인이 문희상 의장이 국회의장 되기 전까지는 그래도 합리적인 저는 의회주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본인이 취임사에도 의회주의자라고 얘기했고요. 저게 의회주의자입니까? 그 도대체 저분이 왜 저렇게 변했을까? 자신의 지역구에 아들이 지역위원장이라고 합니다. 그 분의 공천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외에는 이유가 없거든요. 저보고 뭐 국회의원 세습됐다고 뭐 일부 언론에서 얘기하는데요. 저는요, 저희 아버지가 정계를 은퇴한 지 20년 후에 국회의원이 됐고요. 네. 저희 아버지 지역구는 현재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아버지가 국회의원이었다가 아들이 국회의원 하는 거 하고 네. 현재 아버지가 현역 의원인데 그 지역구에 본인의 아들이 지역위원장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총선의 공천을 앞두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문희상 의장이 저렇게 국회법을 유린하고 국회를 저렇게 유린하는 저런 걸 네. 하는데 도대체 이유가 뭘까? 찾아보니까 아들이 공천을 앞두고 있더라. 너무너무 명백하게 합리적인 의심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방금 이야기하신 장지원 의원님 상황은 똑같이 이준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해서 세습이 다 이렇게 상황이 전부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지난주에 공교롭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비판 수위가 도를 넘고 있지 않느냐는 질문입니다.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당이 대한민국 대표 정당, 1, 2정당으로서 이제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겠다. 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 보면 어떤 사람이 그래도 자기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에 대한 주위의 시선과 신뢰 이런 걸 의식하면요.
그래도 선을 넘질 않아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말을 할 때. 근데 한국당이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저렇게 선을 막 넘어버려요. 뭐 사냥개니 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장한테. 그거는 저는 국회의장이 사실 잘못한 게 뭐 있습니까? 그냥 한국당 얘기 안 들어준 거거든요. 한국당이 하자는 대로 안 한 것 딱 한 가지예요. 이게 민주당이 원하는 게 있고 한국당이 원하는 게 있는데 국회의장이 보기에 법에 나온 대로 어느 게 더 합리적인지 판단해 자기가 선택하고 책임지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하자는 대로 안 해줬다고 사냥개 얘기를 한다는 거는 저거는 전 국회의장에 던지는 전 돌이 아니고 한국당 스스로에게 던지는 돌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도 함부로 하는 그런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주변부로 전락할 정치 집단이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소수당으로 갈 것 같아요. 저는요. 저렇게 말 함부로 하면 반드시 소수당으로 민주당이 갑니다. 과연 이 진보라는 숭고한 단어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정당인지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 이 교섭단체라는 이 체제를 무너뜨렸어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513조에 달하는 이 어마어마한 예산을 교섭단체의 공식적인 원내대표, 또 예결위원회, 또 예결위 간사 이 협의체를 통하지 않고 자신들이 따르는, 자신들이 뭔가 의석을 줄 수 있고 자신들이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정당들과 야합해서 예산을 칼질하고 예산안에 증액을 하고 그것을 국회의장이 수용을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하고 그 어떻게 원안이 고쳐져 있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에서 표결을 강요하는 이런 정말 국회사에 네, 씻을 수 없는 업점을 남겼고요. 하나만 더. 어떻게 해서 사보임을 국회의원은 개개인이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입니다. 사보임을 본인이 오신하는 의원이 국회의장에 갔어요. 사보임 안 되겠습니다. 나는 꼭 이 사개특위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그냥 사보임을 허락해버리고 이렇게 국회의장이 이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싸죠. 그리고 그런 행동들을 민주당이 주도를 했어요. 감히 민주당이 진보라는 알겠습니다. 숭고한 네. 단어를 쓸 수 있는 집단입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 예산 네. 문제에 대해서만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예산을 4+1이 뭐 이제 그 임의적인 그런 모임에서 통과시켰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정말 답답합니다. 국회에서 가장 강력한 의결 권한은요, 국회의원 과반수에게 있습니다. 지금 4+1이라는 게 무슨 말이 4+1이지 국회 의결 과반수를 만들기 위한 연합체예요. 자, 우리가 교섭단체 간에 합의를 하면 좋지만 합의가 안 되면 과반수 의결을 하는 거예요. 과반수 의결을 하기 위해서 상의하는 게 그 국회법의 아주 본질적인 절차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를 자, 이게 네. 어떻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니까 얘기하나 앞으로 이해가 안 이제는요 가요. 교섭단체도 필요 없고요 국회법도 필요 없고요 그냥 다수가 국회를 완전히 장악할 수 있는 자, 그렇게 무법천지로 네, 앞으로의 만들었다는 건 일정을 분명히 좀 알아야 보겠습니다. 네. 자, 자, 이 교섭단체끼리 교섭단체한테 합의를 해왔습니다. 주어진 지금까지. 시간이 11월 마지막도요. 30일까지예요. 제가 11월 30일을 자, 넘긴 겁니다. 자. 11월 30일날 못한 그럼 거예요. 올해만 넘겼습니까? 직무를 유기했어요. 작년에는 안 넘겼고 재작년에 안 그래서 넘겼습니까? 그거는 교섭단체 자, 제가 말씀드릴게요. 김대원 제가 그 예결위 간사를 했기 때문에 예결위원장이 말씀드릴게요. 포기를 했잖아요. 좀 늦어져도요. 지금 이 예산안이 늦어지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 집행하는 아니, 문제가 한국당이 있습니까? 포기했다니까요? 자유한국당은요. 자, 작년에도요.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네. 늦었지만 마지막 예산안 최종본이 나왔을 때 리뷰까지 한번 그 하고 장재훈 본회의장에 의원은 협상에 임한 했습니다. 거고 이번에는 왜? 김재훈은 협상에 임하지 왜 않았어요. 협상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김종민 아니, 의원. 이유는 우리 솔직히 모르겠고 얘기해 하여간 볼까요? 협상에 임하지 지금 협상 않으면 과정 얘기해 볼까요? 빨리 과반수로 가야 돼요. 강기정 정무수석과 이원욱 수석과 김재원 정책위장끼리 어떻게 해서 협상됐는데 이해찬 대표가 어떻게 깬 줄 아시죠? 아이고, 그렇게 참, 협상을 아니, 하는 그건- 과정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자, 핑계고요. 앞으로의 핑계라뇨. 일정을 좀 보겠습니다. 그거 네, 그래픽 모릅니까? 올려주십시오. 네. 자,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회기 결정 안건이 통과돼서 이제 이번 임시국회는 25일까지니까 선거법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필리버스터도 25일까지밖에 못합니다. 그리고 선거법을 26일 날 다시 올리면 한 번 필리버스터 했던 법안에 대해서는 다시 필리버스터를 못하기 때문에 아마 이날 민주당은 선거법 처리를 시도할 겁니다. 네, 이날 통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볼까요? 문제는 앞으로도 자유한국당이 계속 필리버스터를 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라든지 저희가 뭐 그냥 의무적으로 해봤습니다. 의무로 공수처법이라든지가 하려면 전부 회기를 사흘씩 이렇게 쪼개서 그때마다 필리버스터를 한 이틀 정도 허용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날 다시 국회를 열어서 그 법을 다시 상정해서 통과시키는 이걸
계속해야 합니다. 연말까지. 네,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민주당 의원님들도 마찬가지로 계속 필리버스터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자, 이 상황을 그런데 패트에 올리실 때 예상하셨어요? 네. 못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제가 조금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김 의원님, 네. 네, 오늘 저는 이제 필리버스터를 뭐 이렇게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는데 네. 적어도 필리버스터에 대한 예상은 했었죠. 그리고 어차피 이 문제는 막판에 우리가 이제 패트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해서 본회의까지 상정이 되면 저는 한국당이 협상을 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네.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네. 근데 협상을 안 해요. 알고 보니까 위성정당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나는 선거법이 여기까지 오면 당연히 한국당이 협상에 응할 줄 알았거든요. 위성정당을 만들 텐데 뭐 협상하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정말 이거는 자, 한국당 김종민 책임져야 돼요. 의원이 3+3 위원이면서도 저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정말 국민들이 내용을 모르는 아니, 거를 한국당이 협상 안 정말 한다니까요. 기만하지 마십시오. 아니에요. 협상 안 협상 했습니까? 안 해요. 안 합니다. 강기정 수석, 이원욱 수석. 안 해요. 들어보세요. 제가 안 오늘 해요. 다 밝히겠습니다. 자, 김 원장님 장관님 말씀드릴게요. 네. 협상을 안 했다고 얘기하는데요. 협상 타결 직전까지 갔습니다. 선거법, 공수처법은요 2022년도부터 하기로 하고 선거 제도도요 분명히 그 25대 25 정도로 해가지고 협상 직전까지 가고 가하 사인까지 됐습니다. 강기정 수석과 이원욱 수석과 김재원 정책위장 사이에서. 그런데 마지막 단계에서 이해찬 대표가 깼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알 겁니다. 가짜뉴스입니다. 알 거고요. 가짜뉴스 가짜뉴스예요. 아닙니다. 제가 공신력 있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이 물밑 접촉까지 안 했다는 저런 얘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고요. 민주당이 선거제도 개혁 비례성 얘기하는데요. 정말 웃기지도 않습니다. 비례의석수요. 75, 60, 50, 47 무슨 고무줄놀이 자, 합니까? 장님, 현실을 여러 번 고려했다고요? 이야기했기 그러면 때문에, 네. 패스트를 태울 때는 구름 위에서 했습니까? 캡이 또 등장해요. 캡이 25에서 30에서 밀가루 반죽입니까? 선거구 획정도요. 아니 이게 정치사에 남을 계림한다는 얘기예요. 인구수를 3년간 평균을 해가지고 인구수를 갖다가 정한다고요? 기가 막히네요. 석패율제도 한다 그랬다가 12석, 6석, 3석 삭제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누더기 만들어 놓고 이거를 비례성이 강하고 이거를 개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들이 패스트트랙 태운 거는 결국은 개혁이 아니라 계산이라는 게 드러난 겁니다. 이거를 패스트트랙 네. 태운 게 자랑스럽다고요? 개혁이라고요? 제가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뭐 협상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자꾸 얘기하시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할게요. 만약에 지금이라도요. 25석 25로 하자고 지금이라도 얘기하세요. 제가 수정안 다시 올릴게요. 정말 그게 사실이면. 사실이 아니에요, 그거는. 저희가 여러 번 확인해 봤습니다. 자, 제가 얘기할까요? 25대 제가 25로 얘기해요? 할까? 아니, 김 의원님 얘기 말씀- 들어보세요. 네, 네. 할까? 응답이 없어요.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말이 무슨 이런 얘기예요. 22대부터 하세요. 아니, 이게 협상이 가능한 얘기입니까? 22대가 아니고 22년도. 네, 2022년부터 네, 공수처 신설을. 네. 이거 협상을 했네 안 해요. 아니, 내용을. 아니, 그게 아니고요. 내용을 자, 알면서 25대 저런 식으로 아니, 협상을 안 자,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게 김 의원님 말씀 정말 듣겠습니다. 그렇게 네. 기만하지 마십시오. 자, 25대 25로 만약에 하겠다 그러면 지금 네. 30대 17 아닙니까? 그게 왜 안 되겠어요? 한국당이 합의하자고 하는데. 결국 공수 때문에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 선거법을 자꾸 폄훼하시는데 장제원 의원 내용을 아시잖아요. 이걸 왜 반대하고 이렇게 별거 아니면 왜 반대합니까? 아니 현행 우리가 지금 결과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한국당이 이제 결사적으로 반대하니 현행 법에 딱 한 가지만 고치는 겁니다. 즉 1, 2당이 승자 독식 하던 거를 좀 3, 4당이 소수당한테 좀 배려해 주자. 요거 딱 하나만 고치는 거예요. 그게 준연동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4당이 10% 얻은 정당이 지금 제도로는 5석을 얻어요. 새로 바뀐 제도로 가면 15석을 얻습니다. 10석이 3배가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개혁이에요, 이게. 승자 독식을 내려놓는 겁니다.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기득권 안 내려놓으려고 한국당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아니면 이게 누더기고 찔끔이면 왜 반대를 해요? 자, 첫째는 위원이라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요. 의석을 못 박으면 위원이고 비례대표 투표에 대한 사표가 생긴 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패스트트랙 태울 때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합의한 거를 지금 와가지고 똑같은 사람들이 파기하고 서로 손가락질 해야 돼요. 그거를 개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말씀드릴게요. 뭐 합의를 안 했다고요? 자, 저희들이 선거제도 관련돼 가지고 거의 접점을 찾았습니다. 그 공수처 문제에 있어서 2022년부터 하겠다고 생각하면 수정안 내십시오. 합의합시다. 가사인 안 했습니까? 마치 저희들이 아예 협상을 안 한 것처럼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 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두 분의 주장이 엇갈리니까요. 엇갈리는 게 아니고 이건 알겠습니다. 팩트입니다. 이걸 좀 여쭤볼게요. 어찌됐건 간에 결국은 결과적으로- 공수처 네. 해야 되기 때문에 네. 2022년도에 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선거제도 합의되는 부분들을 파기한 거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가. 그저 알겠습니다. 장 의원님 시간은 없고 참.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네. 뭐 민주당에서는 부인하고 있고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회기를 쪼개서라도 또 필리버스터 하더라도 상정을 해서 패트에 올린 법안들이 다 통과가 될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높습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반대를 하다가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원하는 일말에 하나도 얻어내지 못하고 모든 법안들이 통과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네. 뭘 그러니까 제가 왜 협상 테이블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응하시지 않았는지 협상 테이블에 저희가 물밑으로 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응했다는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거고, 네, 과거에. 그다음에 궁극적으로 지금 이 정도 그 국회의장과 민주당과 그들의 2, 3, 3등가 이렇게 국회법을 무시하고 국회를 유린하고 있는데 여기서 무슨 협상을 하면 뭘 얻겠습니까? 민주당이 반드시 선거법, 공수처법 다 통과시키겠죠. 그러고 나면 저희들은 그 주어진 법 안에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비례한국당 네. 만들 거고요. 비례한국당을 만드는 데 있어서 민주당이 저희한테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 이렇게 누더기 위헌적 선거제도를 통과시킨 사람은 저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해서 저희들은 비례한국당을 만들어서 최선을 다해서 총선에 임해서 다수 정당을 만들어서 이 공수처법 네. 또 선거제도 바로 잡을 겁니다. 자, 거기에 대한 입장은 홍준표 전 대표가 이 투쟁 일변도에 대한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그 녹취 들어본 다음에 비례한국당 이야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옛날에 YS DJ가 민주화 운동을 할 때 단식을 하고 머리에 띠를 메고 할 때는 국민들이 그게 메신저하고 메시지가 일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감동을 먹고 따라가고 했죠. 그러나 지금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서 하는 일부 행태를 보면서 느끼는 것이 사장을 했던 사람이 갑자기 노조위원장으로 변신을 해본들 국민들이 그게 선뜻 받아들이겠느냐. 자, 뭐 사장했던 사람이 노조위원장 한 것 같다는데 그 홍준표 전 대표가 투쟁 일변도의 황교안 대표에 대해서 이런 지적을 했고요. 자, 자유한국당에서 오늘 김재원 정책위원장이 우리 그러면 선거법 통과되면 지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비례한국당 뭐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등록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요, 한국당이 전 뭐 의견이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주장하는 건 좋아요. 근데 적어도 국회의 일야당이면 그리고 국회에서 100석 정도를 국민들한테 신뢰를 받은 정당이면 거기에 걸맞게 행동을 해야 돼요. 위원이라고 그러죠. 그럼 우리 절차가 있잖아요. 절차가. 위원입니다. 위원이라고 광화문에서 그렇게 대범하는 게 아니에요. 위원이면 헌법재판소에 위원 심판을 제소하면 돼요. 제소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정될 때까지 절차를 그냥 지키면 되는데. 제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소할 절차를 거고요. 지키시라고요. 다만 그다음에 총선 때까지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자, 네. 비례한국당 같은 경우도 보세요. 그냥 절차대로 하면 돼요. 이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를 누군가가 정당을 만드는 건 자유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국당도 하고 또 다른 당도 하겠다. 이런 욕심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국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저는 100% 국민들한테 심판받는다고. 국민들을 누가 우롱했죠? 이렇게 패스트트랙에 태워놓고 저는 일말의 양심이 있으면 민주당이 원안을 투표를 했어야죠. 이거를 누더기에 누더기를 더해가지고 비례대표 의석을 늘렸다 줄였다 캡도 늘렸다 줄였다 그리고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수도 3년간 평균을 내겠다. 이런 발상을 하면서도 국회를 무법천지로 만들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선거제도와 공수처를 엿바꿔 먹어놓고 지금 와서 자유한국당 보고 비례한국당 만들고 꼼수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죠. 저희들은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겁니다. 다만 내년 4월 15일까지 결과가 안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오기 때문에 법에 통과된 대로 저희들은 여기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의석을 얻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례한국당 그렇습니다. 반드시 등록이 만들 불가피하다.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은 네. 비례대표 안 낼 거고요. 네. 비례한국당은 비례대표만 낼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자, 어떻게 나와? 국민들이 마지막 질문은 반드시 이거예요. 네. 민주당을 심판할 겁니다. 마지막 질문은 그겁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 말고 정당 득표를 위한 비례한국당이 들어섰을 때 정당 득표를
어느 정도나 받을 것으로 생각하세요? 저희는 두 분의 의견 듣고 마무리할게요. 현명하신 네. 우리 국민들께서 자유한국당에 보내주시는 지지만큼 네. 비례대표 투표에 저는 저희들을 투표해 주실 거라고 그 믿습니다. 지지자들이 그대로 옮겨갈 그렇습니다. 것이라고 그리고 믿으신다고? 저희들은 네. 비례대표 네. 그 의석 순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겁니다. 그 말은 일부 의원님들이 그쪽에 가실 수도 있다. 그런 계획도 하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의 자유한국당 지지자분들이 비례한국당, 가칭 비례한국당에 투표를 하실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한국당이 저렇게 나오면요, 한국당을 정말 지지하는 핵심 지지층, 이게 한 20% 좀 미만이에요. 15%에 20% 사이인데, 이분들 말고는, 아니, 어떻게 공당이 저런 식으로 하냐, 저 야바이 같은 짓을 하냐, 다 마음 떠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야바이는 민주당과 민주당 2, 3, 4중대들이 자, 한 게 야바이라고 네. 그러지 않나요? 마무리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자유한국당 장재훈 의원, 민주당 김종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